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도함수입니다. 자, 의외로 도함수 개념을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도함수라는 이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함수라면 몸서리 치는 학생일수록 이 함수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막연히 어려울 것이라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출발하게 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도함수는 일명 껌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함수라는 말 자체가 원래 함수로부터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유도된 함수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유도된 함수. 그러니까 어떤 뭐 새로운 함수가 아니에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처럼 새로운 함수가 아니에요. 예컨대 도함수의 이 정의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정의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분계수의 정의.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리고 변수를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내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 즉 앞뒤가 같으면 뒤에 게 출력.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죠? f'a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정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에는 변수 h를 이용해 볼까요?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왔죠. 그래서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으면 뒤에 게 출력.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는 h 대신에 델타 x를 쓴다고 그랬죠. h 대신에 델타 x. 어찌됐든 이와 같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이 지금 a가 바로 뭐예요? 상수죠, 상수. 얘는 상수입니다. 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편의상 y는 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뭐 2 정도 잡을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정도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2에서 x 이퀄 2에서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돼요? f'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축하고 평행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f'0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얘의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 f'-2라고 한다. 이와 같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편의상 얘를 내가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 f'2를 한번 구해볼까요? f'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f'2는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fx-f2가 되고,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fx가 지금 x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f2는 여기다 2 대입하니까 4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x-2 곱하기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제 0분의 0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시키고 난 다음에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옵니다. 즉 얘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4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0에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0에서 구해봅니다. f'0. 아까는 변수 x를 이용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변수 h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 되죠.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지금 fx 자체가 자, 이렇게 써볼까요? fx가 지금 y잖아요. fx는 알맹이를 제곱한 거예요. 알맹이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니까
0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0 대입하니까 0이네요. 0은 뒤에 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0 제곱하면 0이고 2짠짠 하면은 그냥 없어지네요. 0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h 제곱이 되죠. 자, 이제 h에 대해 0 대입하면 0분의 0꼴이니까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해서 0분의 0꼴에서 탈출하겠습니다. 그럼 분자에 하나 남죠. 자, h에 대해 0 대입하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즉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왔다? 0이 나왔다. 그렇잖아요. 기울기가 지금 x축하고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도 f'-2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아니 도함수의 정의를 배운다고 하면서 왜 자꾸 미분계수의 정의를 자꾸 연습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죠. 만약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도함수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그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매번 이와 같이 번거롭게 성가시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불편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상수를 대표하는 문자, 대표적인 문자 x를 이용해서 나는 f'x를 한번 구해볼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이제 여기가 x니까 x가 와야 되겠죠. x 플러스 h 마이너스, 여기도 a가 아니라 x가 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fx가 아까 알맹이를 제곱한 거였습니다. 자, 알맹이를 제곱하겠습니다.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x는 x제곱이었습니다. 자, 분자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h고 h제곱 마이너스 h제곱 소거되죠. 그 다음에 2xh가 됩니다. 플러스 h제곱이 되겠네요. 자, 대입을 했더니 0분의 0꼴이죠. 그러니까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분자 분모에 전부 다 h가 있네요. 자, 인수분해 하지 않고 여기서 제거를 해버리죠. 자,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0을 대입하니까 뭐만 남습니까? 2x만 남죠. 자, 결과가 2x예요. 어라? 접선의 기울기는 다 상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상수라고 했는데 왜 x에 관한 식이지? 그럼 이것도 결국은 함수잖아. 그렇잖아요. 함수라는 건 y는 x에 관한 식이니까 y는 x에 관한 식이 됐잖아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지금 f'x가 뭐가 나왔어요? 2x가 나왔죠? 얘 지금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는 바로 뭐예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원래 함수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유도한 새로운 함수죠. 그래서 얘를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도함수라고 한다 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지금 EX가 바로 1차 함수죠. 1차 함수가 됐네. 그렇다고 얘를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도함수는 원래 함수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져요. 이제 미분법 공식을 배우면 알겠지만 미분하면 한 차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가 2차였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 도함수는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함수가 3차였으면 도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될까요? 2차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매번 함수가 달라지니까 원래 함수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지니까 그냥 얘를 통째로 뭐라고 부른다? 도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럼 도함수는 뭐 할 때 써먹을까요?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까요? 자, f'x가 지금 2x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도함수를 구했다면은 이와 같이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번거롭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대입하면 답이 튀어나오는 거죠. 즉 f'2는 2 대입하니까 얼마입니까? 4죠. 4 나왔네요. f'0은 x에다 뭐 대입한다? 0 대입한다. 0 나왔네요. 그러면 f'-2도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뭐다? 마이너스 4다. 이와 같이 도함수는 수열의 뭐와 같은 느낌이에요? 일반원과 같은 느낌이죠. 이해가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도함수는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유도된 함수이다. 따라서 도함수를 유도하는 식 또한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죠. 미분계수의 정의. 자, 그러면 특정 상수를 의미하는
A 대신에 뭘 대입한 거였어요? X를 대입한 거였죠. A를 X라는 글자로만 바꿔버리면 이게 바로 도함수를 유도하는 식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도함수의 정의를, 즉 도함수의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는 리미트 밑에 변수를 X를 사용해도 되고 H를 사용해도 됐습니다. 근데 도함수의 경우에는 오로지 H를 이용해야 됩니다. 쌤, 왜 X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에서도 H를 이용하면 식이 좀 지저분했잖아요. X가 편했으니까 도함수의 정의도 저는 X를 이용할래요. 한번 X 이용해 볼까요? 자,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A라는 글자 대신에 X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자, A를 X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자분모가 다 똑같잖아요. 분자분모가 똑같아요. 얘가 0으로 갔다면 얘는 무한소 개념이겠지만 얘는 지금 X, 변수예요, 변수. X에서 X를 빼니까 얘는 뭡니까? 0이죠, 0. 얘는 딱 0입니다. 그럼 수학에서 분모가 0이면 불능이에요, 불능. 그러니까 얘는 식 자체가 성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도함수의 정의에서는 변수 X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도함수를 구한다. 원래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한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미분한다 라고 합니다. 다시요. 원래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한다. 도함수를 구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미분한다 라고 하고, 그때 쓰는 공식들을 우리가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분법 기호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과 쪽으로 지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다루게 되는 함수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대부분 변수가 X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 기호를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과생의 경우에는 훗날 배우게 된 미적분에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변수가 X가 아니라 다양한 문자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과생은 반드시 얘를 알아야 되고, 또한 문과생일지라도 문과생의 경우에도 합성함수 미분법을 알아둬야 됩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을 본질적으로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미분법 기호를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따라서 문이과 관계없이 미분법 기호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fx를, 자, 미분법 기호 들어갑니다. 우리가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은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냅니다. f'x. 프라임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임 붙이면 우리 미분계수에서 배웠던 얘기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사람 누가 만들었는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런데 독일의 과학자이며 수학자인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식이 좀 복잡하죠? 자, 읽을 때는 ddx라고 읽습니다. dx분의 d라고 읽지 않아요. ddx fx라고 읽고, 해석할 때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 x는 바로 미분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기호하고 라이프니츠의 기호의 차이점이 뭐예요? 뉴턴의 기호는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그 변수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식이 fx였으니까 f'x라고 했지만, 만약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면 얘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y'이라고. 그럼 y' 안에는 미분 변수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미분 변수가 안 들어있죠. 얘는 약칭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칭으로.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미분 기호에는 미분 변수가 이렇게 항상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얘는 분수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의
표시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 곱하기 얘니까 분자하고 얘를 곱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도 씁니다. dfx 그리고 여기에 dx. 얘도 바로 뭐예요? fx를 x에 대해서 뭐하면? 미분하면.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fx가 바로 y하고 똑같으니까 dy dx라고도 표시할 수 있겠죠. dy dx 하게 되면 y를 x에 대해서 뭐 했다? 미분했다. 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fx를 y라고도 하니까 약칭으로 할 때는 f'x 또는 뭐예요? y'.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도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다음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dy dx라고 읽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얘를 dx분의 dy라고 읽더라고.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dy dx. dy dx. 알겠죠? 이게 끝입니다. 자, 다음 시간 미분법 공식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법 공식까지 한 호흡에 다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미분법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도함수 파트하고 미분법 공식하고 함께 놓으면 복습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강의를 이렇게 분할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